예, 반갑습니다. 신도시 정비과장 신진규입니다. 시장님이 참석하셔서 인사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다른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된 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국토부에서 발표된 물량 제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시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물량 2월 제한으로 인해서 차후에 2차적으로 추진하시는 그런 단지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국토부하고도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노력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 관련해서도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경기도까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개정 건의를 해서 시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여러분들 정비 사업 진행하시는데 필요한 금액이라든지 금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방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차후 내년도 제한 방식에 의한 물량 선정 방식은 아마 공고를 11월이나 12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그 내용 안에 정비 계획 작성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제한 방식에 대한 거, 선정에 대한 거 그런 것들도 같이 공고할 예정이니까요. 그거 참조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비 사업 하시면서 저희들이 느끼는 거는 주민들의 단합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단합이 잘 돼야 속도도 나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세이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1월 초에 정비 사업 관련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자 분당구청에 11월 초에 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자유롭게 분당구청 오셔서 물론 시청 오셔도 되지만은 가까운 곳에 마련이 되니까 거기에서 어떤 궁금증이라든지 민원 같은 것들을 조금 해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비 사업이 잘 추진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 덕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10단지 재건축 추진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입니다. 단독 재건축. 왜 단독 재건축이 최선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전에 앞서서 지금 분당의 다른 선도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규모의 경제라는 장밋빛 전망으로 시작했던 통합 재건축 단지들이 지금 심각한 내용을 걷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양지마을만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새뼈마을도 학교 이전 문제와 단지별로 상이한 용적률 문제로 또 목련마을은 대형 평형과 일반 평형 간의 재산 가치 산정 방식을 두고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갈등의 뿌리에는 독립정산이라는 불가능한 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차 때는 통합 재건축이 핵심 결정 요소였기 때문에 분당의 거의 모든 단지들이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였었습니다. 그리고 독립정산의 용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부분 잠시 뒤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독립정산이라는 것이 왜 불가능할까요? 단순히 법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핵심 커뮤니티 시설, 스카이 라운지는 어느 단지에 지어야 될지, 또 기부 체납을 해야 할 공원은 어느 단지에 지어야 할지, 또 임대주택은 어느 단지에 배치해야 될지, 이처럼 모든 것을 칼로 무 자르듯이 나눌 수 없기 때문에 통합 재건축은 완벽한 독립정산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이 문제가 통합 단지 내에서 가장 입지가 좋지만 상대적으로 지분이 낮은 우리 10단지에게는 악영향이 끼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미 양지마을에서 증명이 되었는데 가장 선호도가 높은 금호 아파트가 오히려 작은 지분 때문에 갈등의 중심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즉 통합 재건축 시에 선호되는 단지가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해당 단지의 일반 분양 물량 대신에 조합원의 물량이 먼저 채워지게 되고 그만큼 사업성이 악화된다는 의미입니다. 전문가의 자문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요. 요약하자면
10단지에서는 일반 분양 물량이 0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조합원 분양이 모든 물량을 가져갈 것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림을 보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A, B, C, D, E, F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있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교통이 편한 순서대로 지하철역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지하철역 가까운 순서대로 집값이 비싸다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건축을 한다면 A번부터 F까지 각각 재건축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통합 재건축을 하게 되면 모든 단지들이 뒤죽박죽 무작위로 섞이게 되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F단지의 사람들이 A로 오고 싶어 할 것이고 C단지의 사람들이 A로 오고 싶어 할 거고 E단지의 사람들이 A단지로 오고 싶어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음 A단지의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A단지는 기존 조합 200명에 일반 분양 200명을 분양을 할 계획이어서 사업비를 충당하는 계획이었다면 통합 재건축을 진행을 할 때는 다른 단지의 조합 단지에서 넘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기존 조합은 400명으로 바뀌게 되고요. 일반 분양 물량은 0이 돼버립니다. 결국 A단지 기준으로 보면은 사업성이 기존 대비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스카이라운지는 우리 단지에 지어야겠죠. 또 커뮤니티 시설은 또 우리 단지에 지어야겠죠. 하지만 임대주택은 남의 단지에 지어야겠죠. 이처럼 통합 재건축은 근본적인 사람들의 욕망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이성적으로만 접근해야 성공할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란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아까 나왔던 용어인 독립정산제로 접근을 해야만 합니다. 통합 재건축을 진행하되 사업비의 정산은 A, B, C, D, E, F 각각 정산을 한다는 개념입니다. 즉 단지별로 이사를 가지 않고 자리 이동 없이 A단지는 A단지끼리만, E단지는 E단지끼리만 재건축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독립정산제여도 위에 보이는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렸죠. 스카이라운지는 또 우리 단지에 지어야겠죠. 커뮤니티 시설도 우리 단지에. 하지만 임대주택은 다른 단지에 짓고 싶은 게 사람의 본능인 것입니다. 따라서 독립정산제 역시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주민분들께서 여쭤보실 때가 있는데요. 다른 단지들은 다 통합으로 가는데 우리만 단독으로 가는 것이 과연 괜찮을까 하고 걱정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질문에 대해 명확한 사실과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태생부터 다르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다른 단지들은 여러 단지를 묶는 통합을 전제로 기초구역이 설정되었지만 우리 10단지는 성남시 도시정비 기본계획상 단일 단지, 단일 기초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정자동의 상록우성, 상록라이프, 야탑의 장미현대와 같은 단지들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이처럼 단일 기초구역들은 일기 신도시 내 다른 지역에서도 다수 존재하며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1차 선도지구 공모에 지원했었습니다. 이에 저희 추진위가 본 설명에 앞서 관계 부처에 확인한 결과 일부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현재까지는 단일 기초구역으로 지정된 단독 단지는 재건축 추진 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모든 혜택을 동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음을 확인했었습니다. 만약에 단독 재건축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했거나 불리한 점이 있었다면 분당의 대장주인 정자동 상록우성을 비롯한 여러 단지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들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단독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단독 추진이 매우 합리적이고 강력한 길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통합 재건축이 가진 명백하고 현실적인 불확실성에 비하면 단독 재건축의 리스크는 거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조금 더 우리 단지에 대해 정밀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왼쪽, 오른쪽, 저희 둘 다 저희 무지개 마을이고요. 왼쪽은 기초 구역 범위, 오른쪽은 네이버 지도입니다. 58로 되어 있는 것이 저희 10단지입니다. 가운데 10단지 써 있죠. 그리고 아래로는 57구역, 11, 12단지가 있고요. 그 위로는 56구역인 5단지,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는 59, 60에 6, 7, 8, 9 단지가 있습니다. 현재 제가 도시계획 업체들과 미팅을 진행하며 공통적으로 듣는 얘기들이 있는데 덩치가 작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덩치가 크고
통합의 범위가 커질수록 의견 조율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쟁이 발생될 요소를 줄여야 합니다. 학교, 통합에 따른 독립 정산, 사업성 악화 등의 요소를 최대한 고려하여야만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외부 요소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오로지 우리 단지만 생각해도 되는 단지, 그게 우리 10단지입니다. 1차 때의 공모 방식은 세대수가 많을수록 유리했기에 사업성이 희생되더라도 통합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민 제한 방식으로 바뀌면서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왜 당신들이 통합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그 명분을 우리 스스로 증명을 해야 합니다. 우리 10단지처럼 도시정비 기본계획상 58번 기초구역으로 명확히 단독 지정된 단지가 아무런 명분 없이 다른 구역과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심의 과정에서 특혜시비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불필요한 위험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이젠 덩치 싸움이 아니라 가장 합리적이고 분쟁 소지가 없는 계획을 제시하는 단지가 성공하는 시대입니다. 덩치가 아니라 계획의 질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5단지 혹은 11, 12단지와의 통합은 어떨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단지와의 통합을 생각하는 주민분들이 계실까 해서 명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11, 12단지입니다. 이 단지들은 소형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더 넓은 집으로 옮기려는 증평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높은 분담금이 발생하는 사업 구조를 뜻합니다. 또한 이미 LH와 사업 협약을 맺어서 우려하는 추구하는 방향과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5단지, 우리 단지와 5단지는 용적률 차이에 따른 사업성 자체가 맞지가 않아 섣불리 통합을 추진할 경우 또 다른 독립정산 문제만 나올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단지와의 통합은 우리에게 아무런 실익이 없고 갈등한 소지만 키우게 됩니다. 저희는 성남시가 우리 10단지를 단일 기초구역으로 설정한 이유가 우리 500세대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해결 불가능한 문제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챕터인데 우리의 재건축 방향,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입니다. 성남시 맞춤형 공급. 저희는 단순히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소형 평형을 무리하게 늘릴 계획이 없습니다. 예로부터 대형 평형 위주의 명품 거주단지였던 우리 10단지의 가치를 계승하여 조합원에게는 기존 평형 유지를 기본으로 최소 중형 평형 이상을 공급하는 품격 있는 정비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성남시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과도한 소형 주택 공급에 따른 인구 증가는 지양하여야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 방향성을 미리 읽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선도지구 전체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성남시 입장에서는 소형 평형 위주의 다른 단지들과 달리 우리 단지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맞춰주는 대형 평형 보정 개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단지는 성남시가 가장 부담 없이 그리고 반드시 선정해야 할 매력적인 카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틈새 공략입니다. 매년 성남시가 약 10,000세대에서 12,000세대를 선정을 하게 될 텐데요. 이때마다 대규모 통합 단지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그들이 선정된 후에는 반드시 소량의 400에서 600세대만큼의 잔여 물량이 남을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바로 이 틈새입니다. 바로 성남시 입장에서 가장 인허가 해주기 편한 모범생 단지가 돼서 이 틈새를 뚫을 생각입니다. 통합 단지들이 온갖 분쟁과 리스크를 안고 심의 테이블에 올라올 때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이 가장 깔끔하고 합리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단지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멸실 대비 세대 증가입니다. 목련마을 사례에서 성남시에서는 멸실 부담이 적고 분당 자체 이주 수요를 받아줄 수 있는 단지를 직권으로 선정한 선례가 있습니다. 성남시가 가장 확실하게 조기에 공급할 수 있는 단지라는 시그널을 통해서 반드시 선정해야 할 매력적인 단지로 어필할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조금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사업성, 즉 분담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자료는 여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매우 보수적인 기준으로 작성한 최소한의 예측치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만 당부의 말씀은 해당 자료는 현 기준에서의 수치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정비 계획서를 작성하게 될 텐데 그 중간 과정에서 전문적인 감정평가 법인의 도움을 받아서 추정 분담금 계산이 공식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의 현 시점에 참고치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업성 계산을 위한 핵심 조건은 첫 번째는 공사비입니다. 네, 공사비는 강남 일대의 하이엔드 브랜드 평당가 1,100만 원을 잡았고요. 일반 분양가는 34평과 38평은 평당 5천만 원, 48평은 평당 4,5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이 기준은 현재 정자동의 느티 3단지 리모델링의 신축 단지가 있는데 예상 평당 분양가가 약 7천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바로 옆에 있죠. 무지개 4단지 신축동의 평당 분양가는 5천 중반에서 후반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적률 현재 저희는 151%인데 326% 성남시에서 제시한 기본 용적률인 326% 즉 175%를 상향을 시켰고 이에 10%인 공공기여 17.5%를 고려하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제일 상단의 왼쪽입니다. 총 재건축 세대수는 1119세대, 그 중에서 일반 분양 세대수는 565세대, 그리고 추정 비례율은 160% 이상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이제 중반에 38평 조합원 기준에서 총 수익은 약 7억에서 9억 원이라고 표시를 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성은 첫 번째는 환급금입니다. 재건축을 하면서 발생하는 수익 사업, 즉 우리가 일반 분양 수익이라고 하는데 일반 분양 수익의 예상치 어림잡아서 레인지로 1에서 3억 원이라고 가정을 하였고요. 그리고 재건축 신축 아파트로 바뀌게 되면서 발생하는 아파트 본연의 가치 상승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7억 원과 일반 분양 수익의 예상치를 발생되는 것을 합산을 해서 총 수익은 약 7억에서 9억 원으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48평 조합원은 일반 분양 수익에 따른 환급금 1에서 3억 원 정도, 그리고 재건축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신축 아파트 가격 상승분 약 7억 원, 그래서 총 수익은 약 8억에서 10억 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분담금을 걱정해야 하는 단지가 아니라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일명 재초안을 고려해서 오히려 최고급화를 해야 하는 단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의 사업성은 소형 평형을 무리하게 늘려서 나온 결과가 아닙니다. 분당 최상위권인 우리의 압도적인 대지 지분과 낮은 용적률이라는 기초 체력이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고요. 오히려 우리는 품격 유지를 위해서 중대형 평형 위주로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38평 조합원께서는 새 아파트를 받으시고도 약 1억에서 3억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놀라운 사업성을 확보했습니다. 이 결과는 최고 수준의 공사비와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일반 분양가라는 최악의 조건을 가정하고도 나온 최소치입니다. 우리 사업이 그 어떤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안정성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이뤄낼 꿈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재건축은 단순히 낡은 아파트를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수억 원대의 환급금을 받으며 새 집에 입주하고 우리 단지에는 일반적인 힐스테이트가 아니라 DH가, 평범한 더샵 같은 브랜드가 아니라 OTL가, 누구나 원하는 삼성의 레미안과 같은 최고급 프리미엄 브랜드가 들어서는 미래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불곡산과 탄천의 사계절을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강남에서나 보던 스카이 라운지 카페, 우리 단지에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꿈의 첫 단추는 우리가 먼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 방식의 결정입니다. 우리의 최우선 목표는 정비구역으로 하루빨리 지정되는 것이고 사실 그 이후에 사업 방식을 결정해도 늦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통합단지 MOU였던 한국토지신탁에서 저희와 계속적인 파트너를 희망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저희는 컨설팅을 받으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를 통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성남시에도 신탁 방식을 검토한다는 것을 지속 어필할 계획입니다. 네, 두 번째는 전자동의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제까지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였던 종이 서류 중심의 느린 행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법 개정으로 전자의결 제도가 본격 시행되었고요. 조합 의사결정의 속도와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면 결의에서 반복되던 위변조 논란, 인감 도용, 우편 지연 문제가 사라집니다. 이제는 정확하고 안전한 전자 방식으로 신속히 결의할 수 있습니다. 네, 기존에는 종이로 된 동의서를 일일이 인감을 찍고 우편으로 보내야 했었는데 앞으로는 스마트폰 한 대면 언제 어디서나 전자서명으로 동의가 가능합니다. 네, 물론 기존의 종이 동의서도 병행을 할 생각이지만 기본적으로 더 이상 서류를 잃어버릴 일도 없고 잘못된 인감도 없는 전자 동의서로 방향을 바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정비 계획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재건축의 성패는 정비 계획서의 질이 좌우합니다. 계획의 완성도가 높을수록 행정 절차가 단축되고 심사 왕복 기간이 6, 7년에서 2, 3년까지 줄어듭니다. 또한 정비 계획서가 잘 만들어진 단지일수록 특별 정비 구역 지정과 함께 집값이 1, 2억은 수직 상승하는 효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차이는 결국 전문 업체가 만든 정비 계획서냐 아니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이 정비 계획서는 단순한 보고서가 아닙니다. 도시, 건축, 교통, 조경, 재무 등등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종합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입니다. 노후도 진단부터 토지 이용 구상, 교통 시뮬레이션, 환경 분석, 재무 분석, 법률 검토까지 하나의 데이터가 바뀌면 모든 항목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동시에 협업을 해야만 서로 충돌 없이 행정이 승인할 수 있는 계획이 나옵니다. 결국 전문가의 팀워크가 곧 사업의 속도와 성패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모아야 합니다. 최고의 정비 계획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전문가들은 절대 무료로 일하지 않습니다. 시범단지나 파크타운, 상로 구성과 같은 대단지와는 달리 우리와 같은 단독 소형 단지는 계약금 명목으로 5에서 10%라도 먼저 제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업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을 우리를 위해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정비계획서 예상 비용은 약 10억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1차 때와는 달리 300페이지에 가까운 정비계획서를 완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모금을 통해서 계약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마련해야 할 돈은 세대당 약 한 달 관리비 수준의 2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수준의 자율적인 모금액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관리비 정도의 투자로 수억 원의 자산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이보다 확실한 투자가 어디 있을까요? 심지어 이 돈은 사라지는 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업에 잠시 빌려주시는 돈입니다. 향후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사업비 조달이 가능한 시점에 연이자 단리로 약 5%를 적용해서 빌려주신 원금과 함께 정확하게 다시 환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직 100% 확정은 아니지만 현재 저희 단지는 여러 개의 도시계획 업체들과 미팅 중에 있습니다. 이미 다른 단지와 계약이 이루어진 회사도 있고요. 누구나 들어도 알만한 서울의 굴지 아파트를 계획한 회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저희 단지의 내외부 반응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서 계약금과 함께 우리 단지의 미래 가능성을 논한다면 충분히 좋은 업체와 계약을 맺을 수 있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번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단지들이 나부터 하자라는 마음으로 95% 동의율을 달성하여 선도지구의 꿈을 이룰 때 우린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하겠지라는 안일한 마음 때문에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제는 그런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주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최고의 정비 계획서를 가질 수 없고 우리의 꿈은 그만큼 멀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제는 동의율 싸움이 아니라 정비 계획서 싸움입니다. 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보내주시는 이제 모금 내역은 보시는 화면과 같이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서 카페 혹은 이제 별도로 안내를 통하여 공유 드릴 계획입니다. 모금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번 주에 저희 구미동 10단지 삼성건영 재건축 준비위원회라는 임의단체를 생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은행에 가서 통장까지 개설을 했습니다. 여기서 모이는 금액은 철저하게 재건축을 위한 금액으로 사용이 될 것이고요. 기준 모금액은 저희가 4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금액 참여 범위는 20에서 100만 원으로 설정을 하였으니까 세대 여건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입금을 하실 때는 저희가 동호수와 이름을 꼭 입력을 부탁드리는데 그 입금자 명에 글자 제한이 보통 있어서 최대한 저런 식으로 예시처럼 단축해서 보내주시면 되고, 입금 후에 반드시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정리를 해서 입금 확인증까지 문자로 다시 회신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나중에 이제 자금 흐름이 유입이 되는 이제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5%의 단리를 적용해서 환급을 해드릴 계획이니 이를 위해서라도 꼭 문자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입니다. 오늘 이제 노란색 조끼 입으신 분들 아마 다 보셨을 텐데요. 사실 재건축은 일부의 참여만으로 결코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이웃들의 이해와 동의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마 저번 주에 쓰레기 봉투나 기타 유인물 아마 받아보셨을 텐데, 이렇게 주민들에게 배포할 홍보물을 제작하고 집집마다 걸고 현수막도 게시하고 스탠드 배너도 게시해야 하였습니다. 또 아까 다 하고 오셨겠지만 QR코드 명부 안내 시스템 전부 다 저희 자원봉사자분들이 도와주셔서 가능했던 것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자원봉사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잠시 시간을 내서 이웃 한 분 한 분을 도와드리는 손길이고, 그것이 바로 자원봉사의 전부입니다. 제 연락처로 언제든지 연락하셔서 자원봉사자 단톡방에서 가능하고 시간이 허락하는 가운데서는 자원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10명도 채 안 되는 운영진이 아둥바둥 움직이고 있는데 굉장히 열악하고 힘들 때도 많습니다. 재건축은 주민의 절반 이상이 뭉쳐야 되는 사업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설명회를 마무리할 단계가 되었는데 사실 마지막은 Q&A 시간입니다. 그 전에 추진이가 아니라 우리 10단지 주민으로 한 명의 주민으로서 지금까지의 소회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입니다. 약 4년 전에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2단지에서 우리 단지로 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가 아직도 생생한데, 단지를 걸으며 새소리가 들리고 쾌적하고 시원시원하게 뚫린 단지의 전경을 보면서 이런 단지도 있구나 라는 그때 정말 감탄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아파트는 살기 참 좋은 곳입니다. 병원도 가깝고 동네는 조용하고 자연 친화적이고 부모님을 모시기에도 유해시설도 없어서 아이를 키우기에도 너무 좋은 환경이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 단지는 단순히 투자 목적이 아니라 진짜 집으로서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함께 사는 곳입니다. 이웃 대부분이 이 동네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 살기 좋은 환경과 사람 냄새나는 공동체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데 시간은 멈춰있지가 않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점점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이 보이실까요? 최근 3개월간 주요 민원 현황 수치입니다. 이거는 딱 3개월 만에 제가 집계를 한 내용인데, 누수 58건, 전기 47건, 소방 18건, 급수 11건, 가스 5건, 그리고 올해 누적 비용으로만 2025년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계획되어 있지 않던 돌발적 시설 노후화 대응 비용이 7,982만 원입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 집이 괜찮을 겁니다, 아마. 하지만 이 복구 비용은 이미 관리비를 통해서 모든 세대가 함께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 모두가 직접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요. 만약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주변 단지들은 하나둘씩 재건축을 통해 새롭게 태어날 것인데, 지금의 장점이 점점 뒤처짐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진짜 위험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후퇴하지 않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고요.
재건축은 단순히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을 미래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게 이어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주민 제한 방식은 바로 우리 모두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주민 한 분 한 분의 생각과 뜻이 모여야 좋은 정비 계획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터전,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이상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약 10분간, 15분간 Q&A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고요. 다만 1인당 최대 1분으로 질문을 부탁드리는 점, 또 시간 초과 알림이 있다는 점, 그리고 개인 의견 공유는 질문이 아니니까 회의 종료 후에 방문을 해주시면 경청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장실에서 나온 이형식 비서관이라고 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서 끝까지 잘 들었고요. 가장 핵심적인 얘기에 대한 시의 입장을 좀 이 자리 빌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서 수립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정비계획서 수립의 주민분들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그 정비계획 수립 비용을 성남시가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수정중원구 같은 경우는 예. 예. 그 부연 설명드리자면 수정중원구는 재개발할 때 그 정비계획 수립 비용을 시에서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기금을 마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분당 재건축은 그 관련 법이 노도시특별법에 그 규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아까 다녀가신 김은혜 의원이 3월에 발의는 해놓은 상태고요. 그것이 이제 국회 통과되면은 시장 군수가 그 기금을 조성해서 정비계획 수립 비용을 지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입법이 다 되더라도 좀 지연되더라도 소급해서 오늘 시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지원을 해드리기로 했고 지난번에 저희 시청에서 설명회 때 한번 시장님께서 직접 발표도 하셨어요. 근데 아직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위원장이니까 주민분들께 설명드리고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다음 주에 보도자료 형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정비계획서 비용이 성남시에서 지원이 되면은 저희도 큰 부담 없이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은 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향후 일정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현재 아까 그 신도시 개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1월이나 12월에 성남시에서 2차 공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저희 내부적인 타임라인은 빠르면 11월까지 정비계획 업체를 선정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선정된 정비계획 업체와 함께 공고에 맞춰서 정비계획서를 작성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아마 공고가 나오면 이제 스타트 날짜가 정해질 텐데 그 날짜부터 아마 6개월 이내로 정비계획서를 제출해야 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아마 몇 달 전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진행했던 걸 기억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때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이 나왔던 투표수가 6개월 정도 정비계획서를 준비할 시간을 달라는 내용이었어서 아마 그 시간을 가지고서 미리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비계획서 작성 자체는 한 2-3개월 내로 끝나게 되고 그 계획서를 가지고 최종 제출 이전까지 성남시의 관계자와 공무원들과 함께 이 정비계획서를 계속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형태를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6개월 이전에 제출을 하게 되고 그리고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2-3개월 이후에 2차 선도지구는 아니겠지만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되는 단지가 나올 것입니다. 2차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그 이후에는 또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가지고 또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년 만약에 내년에 제출을 하고 내년에 결과가 나올 것인데 거기에 들지 못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수억 원의 돈을 들였던 그런 정비 계획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저희가 뭐 부족했던 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때쯤이면 확인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을 다시 보완을 해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다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추진할 때 어떻게 안 참석하신 분들한테 홍보를 하실 건지 그걸 구체적으로 알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원이 다 후원금도 전원이 다 내야 되잖아요. 전 주민이 다. 우선은 오늘 한 100명 좀 넘게 100에서 150명 사이로 참석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렇게 현장에 이 정도로 오면은 약 저희가 판단하건대 20-30% 정도 온다고 보통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소유주 명부 자체가 약 300명이 좀 넘습니다. 한 350명 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0% 정도를 확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저희가 잠시 얘기 드렸던 전자동의서를 한다고 했었는데, 이 전자동의서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실제로 이 시스템을 이용을 하면은 대법원 등기부등본 사이트와 연동이 돼서 저희가 지금 입력해 주신 성함과 연락처가 실제로 토지 등기부등본 소유주가 맞는지 그것을 1차로 검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 소유자 명부를 70%, 80%까지 확보하는 게 목표고요. 다만 저희도 다행인 점은 1차 때와는 달리 저희가 정비 계획서를 제출하는 시점에는 50%의 동의율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점점 50%만 넘으면 되고, 만약에 저희가 잘 준비해서 특별 정비 구역에 지정이 되면은 당연히 모든 주민들이 또 알게 될 것이고, 점점 저희가 확보하는 소유주 명부가 더 80%, 90%까지 확보될 것이라고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뭐 사실 10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현직에 있을 적에 이 재건축 관계 부서에서 일을 좀 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잠실의 재건축을 시작했어요. 잠실 재건축부터 가락동까지 다 끝났는데, 잠실 재건축은 잘 단합이 돼서 들어오는 순서대로 재건축 인가가 나가지고 2006년에 입주를 했어요. 근데 잠실 시형 아파트는 그때는 이제 건설업체에서 미리미리 뒷배를 봐주고 이제 이런 조직들이 있어서 조합이 여러 개 생겨서 분란이 일어나는 바람에 그분들은 2016년에 입주했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은 저는 업무에 대해서 조금만 알지만, 우리가 이 재건축을 일사불란하게 추진하기 위한 방법은 전체가 단합만 하면 빨리 추진될 수 있고, 추진 반에서 바로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가 주민이 단합하는 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경험에서 우러난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희 계획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11월 중으로 저희 정비계획 업체를 지정을 하면 저희가 정비계획서를 만들고, 그 가운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아까 계산한 추정 분담금이 있지만, 사실 이거는 공식적인 숫자도 아니고 저희가 뭔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참고만 하시면 되고, 이제 전문적인 그 감정평가 법인을 통해서 분담금이 나오고 그것을 주민들에게 공지를 하고, 그런 내용과 함께 동의율을 50% 이상 받아서 성남시에 제출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치는 참고를 하시고 추후에 몇 개월 이내에 그런 공식적인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그때 저희 단지의 현실, 진짜 이게 과연 우리가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분담을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나오니까 그때 확인을 꼭 하시고 동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추진위 부위원장 윤상규라고 합니다. 제가 재건축을 저 자신도 하고 싶고, 여기 오신 약 한 130, 40여 분 되시는데, 이 중에는 저희들보다 더 잘하시는 분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절차하고 사업성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것만 아까 질문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에서 제일 중요하신 건 여러 번 하신 것처럼 재건축은 정부 사업도 아니고 건설이사 사업도 아니고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주인입니다. 여기 계신 분. 여기 지금 130명 있다고 너무 걱정 안 하시는 거 말씀드렸죠. 여기 오신 분 130분, 동의해 주신 분 60, 70분, 저희가 명단 가지고 계신 분 300여 분 하면 대략 60, 70% 정도가 재건축에 관심이 있습니다. 요거를 더 늘리면 되고요. 기간이 10년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보통 그렇습니다. 은마아파트는 지금 30년 됐는데 아직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대략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관심 가질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재건축을 할 때에 하겠다 하고 준비위원회가 결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시청에 이제 서류를 내게 됩니다. 이때 내는 것이 과거에는 도시정비법이라는 게 있었고 작년에 생긴 것이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 생겨서 그걸 단축해 주겠다. 이렇게 된 법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노후정비법에 의하면 크게 세대 늘리면은 도와주겠다 했는데 그거 우리는 꽝 됐고요. 우리 같이 작은 데 가면 좋은 점은 우리끼리 빨리빨리 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절차가 준비율에 잘 돼 여러분 뜻이 모아지면 다음으로는 6개월 대략 예상하는 6개월 안에 정비 계획서를 내서 정비 구역이라는 게 지정이 돼요. 그래 니네 해봐라. 이걸 시청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셔야 되고 그게 되면 이제 우리 재건축 조합 만들겠습니다 하고 조합을 만들어야 돼요. 그때 정식 조합이 만들어지고 조합이 설립되면 그다음에 우리 이렇게 내겠다 하고 진짜 계획 냅니다. 몇 동에 몇 세대 어떻게 하겠다. 이때 우리는 용적률이 좋기 때문에 많이 질 수 있고 많이 짓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안 들 수 있다.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사 선정하고 시공하는데 이게 보통 10년이고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이해가 많고 많이 동의가 나오시면 10년 안 걸리는 거고요. 이거 하는 과정에 이상한 사람이 조합에 껴들고 분란 생기고 이러면 30년 가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줄기 때문에 빨리 하는 사람이 남는 거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개인적으로 10년 후쯤 하시면 재건축 영원히 못 할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인터넷 많으니까 절차 보시고 인구 주는 거 보시고 어느 용적률이 어떤가는 네이버 참고하시면 되겠고 대략은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정비구역 확정이 제일 초기에 이제 중요한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 확정되는 거를 시에서 확정을 해주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확정되기 위한 어떤 그 충족 조건이 뭐가 제일 중요한지. 네. 예, 다시 마이크 잡았는데요. 지금 현재 선도지구를 사례로 말씀드릴게요. 4개의 단지가 있어요. 다 아시는 것처럼 양지마을, 목련마을, 현대, 샛별마을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양지마을을 제외한 3개의 단지가 정비계획서를 제출했어요. 9월, 10월, 11월 이렇게 제출을 하셨는데 보통은 여기에 제출이 되면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엽니다. 그래서 건축사라든지 이런 분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자문을 하고 부족하면은 다시 돌려보내요. 그럼 다시 제출하면은 보완된 걸 또 자문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정식으로 최종 승인을 하는 기구예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통과가 되면은 바로 그 부분으로 정비계획 승인을 저희 시에서 하는 절차는 다 끝나고요. 경기도지사 이름으로 정비계획 승인을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가 최대한 지금 12월 안으로 끝낼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특별히 지시를 하셨어요. 그 이유가 얼마 전에 국토부에서 올해 안에 정비계획 수립이 안 되면은 다음 차기 년도로 2월을 못 해주겠다라는 그런 방침을 발표했었어요. 갑자기 느닷없이. 그래서 최대한 그 부분들을 서둘러라고 지시를 하셔서 지금 서두르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할 때 중요한 게 3가지가 있어요. 교통영향평가, 그다음에 교육환경평가, 경관심의. 이 3가지가 있어서 이게 보통은 되게 바로바로 쉽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교육환경평가 같은 경우는 학교를 제자리에 지을 것이냐, 옮겨 지을 것이냐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협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 지금 양지마을은 아직 정비계획서를 제출을 아직 안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주민분들이 더 좀 완벽하게 계획서를 수립하기 위해서 시간이 더 필요하신 거죠. 그렇다고 저희가 무작정 빨리 내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주민분들이 50년, 100년 살 보금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심사숙고하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게 저희는 맞다고 봐요. 다만 국토부가 올해까지 안 하면 인정 안 해줄게 하는 거는 좀 부당한 처사여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절차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문회의,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학교영향평가하고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을 하는데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비계획서를 만약 오늘 다 수립해서 제출을 하셨다 하면은 저희는 보통은 이제 부서에서는 한 6개월 정도 얘기를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주민분들이 보다 빠른 신속한 사업을 원하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일정을 최대한 좀 패스트 트랙화 해가지고 단축할 그런 좀 행정적인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제한은 없습니다. 네. 꼭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내시고 제 연락처를 아마 QR이나 이렇게 찍어보시면 거기에 또 기록돼 있으니까 꼭 문자로 주시면은 제가 정리해서 네, 주기적으로 입금 확인증을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 잘 보관하고 계셨다가 물론 저희도 보관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2, 3년 후에 만약에 지정이 되고서 자금 흐름이 이제 진행이 될 때 저희가 5% 단위로 그렇게 환급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혹시나 뭐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게 있으면은 네, 개인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고 또 QR 안 찍으신 분들은 귀가하실 때 QR 꼭 찍고 소유주 명부 작업에 좀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한 대니까 가급적이면 계단 이용 가능하신 분들은 계단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